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끓여야 암세포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전자나 냄비를 사용하시지만 생강의 관절염 완화, 항암 효과, 혈당 조절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끓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드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죠? 그중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효능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인데요.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일수록 많이 들어있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이나 산에 노출되었을 때 변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드실 때 이렇게 드신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압 열 처리를 했더니 초과울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가압 열 처리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집에 있는 압력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압 열 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압력밥솥은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강 속의 진저롤과 초과울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니 앞으로는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생강만 넣었더니 밍밍한 게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함께 넣으신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레몬과 생강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포함은 물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의 핵산을 공격하고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호흡기에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신체의 자극과 붓기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진통제로도 작용합니다. 여기에 레몬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기관지에 들러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인후통, 편도선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신경과 기분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과 함께 끓이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파를 한 줌 정도 넣어준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파 뿌리는 청백근이라 불리며 추위로 인한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약을 먹기 힘든 임산부에게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잎과 줄기보다 2배 이상 많아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글루코키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파의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로 인해 체내 염증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효능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 생긴 오한 발열을 해소시켜주는 건 물론 소화기관 문제로 인해 구토, 울렁거림의 증세도 없애주고요. 식욕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요 단백 농도를 줄이며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배출되는 콩팥 손상을 예방해 주고요.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파를 다듬을 때는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하셨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관절이 아프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생강 2조각과 밥뿌리 하나를 넣고 끓인다면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따라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는지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한 분들 많으시죠? 피부 관리는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속의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을 위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중국산 저가 원료로 만든 싸구려 제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코오롱 제약 많이 들어보셨죠? 리버스 에이지 글루타치온 앤 콜라겐은 미국 FDA에 등록된 제조사이니 믿고 드셔도 되고요. 간편하게 하루 딱 한 포로 50% 고순도 미국산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드시고 생기 있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무입니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약재인데요. 특히 생강차는 목의 통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되었는데요.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효과올 성분은 뛰어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라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데요.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리파아제가 풍부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뿌리 식품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무는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 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여 복부 백만감이나 변비를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찬 성질의 무와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조화롭게 발휘합니다. 특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무즙 반컵에 생강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또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신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 할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덜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강만 먹으면 속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추가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양기를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으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드신다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썩은 생강은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려내더라도 이미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기에 그 부분을 제거해도 효과가 없고요. 게다가 한번 생긴 발암 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아무리 끓이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통 생강을 보관하신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진 생강은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준 후 냉동 보관하시거나 얼음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기도 간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오메가3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오메가3를 먹으면 부정맥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영양소라 불리고 혈관 건강, 눈 건강, 뇌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먹어도 효과가 없고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메가3 부작용의 진실과 구입 시 확인할 두 가지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에는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는 건 물론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취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미국 심장협회와 심장학회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생선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되며 만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연구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 성인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주장과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오메가3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은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오메가3의 주요 성분 중 DPA와 DHA가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13%나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코넬대의 한 교수는 폐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균 7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관찰했는데요. 혈액 속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높을수록 폐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DHA는 폐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폐 기능이 천천히 약해지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메가3는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부터 건강 유지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자극적인 기사로 인해 몇 년 뒤 자신의 건강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간이 괴사하고 폐에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3대 면역식품 중 하나인 고구마는 눈 건강, 장 건강, 노화 방지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몸에 좋은 고구마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2가지와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검은 반점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먹다 보면 갑자기 쓴맛이 나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드시면 무서운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쓴맛이 나는 고구마에서는 주로 검은 반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병균의 일종인 검은 무늬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검은 무늬병은 고구마의 상처 부위로 균이 침투해 발생하거나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독소를 먹게 되면 속이 메스껍고 고열과 복통, 설사, 호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폐와 간이 괴사해 사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고구마 섭취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은 반점이 생긴 부분을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이미 고구마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혀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버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고구마에 병균이 옮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건강하게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먼저 고구마를 펼쳐서 상한 건 골라내 주시고 수분을 말려주세요. 그 다음 공기가 잘 통하도록 박스의 양쪽을 자른 후 신문지를 깔아주고요.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고구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삶은 고구마를 보관하고 싶다면 실온에 두는 것보다는 냉동 보관이 좋은데요. 필요한 만큼만 쉽게 드실 수 있게 봉투에 나눠 담아 얼려주시면 됩니다. 드실 때는 해동을 해서 드시면 처음 삶았을 때만큼 맛있는 고구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신장이 약한 분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그중 특히 많은 칼륨은 고구마 한 개당 하루 권장량의 약 1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고 신체의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한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되는데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칼륨이 체내에 쌓여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육 약화, 피로, 저림 감각,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저혈압,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뿐만 아니라 고구마 섭취에 주의해야 할 분들이 더 있는데요. 바로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의 주성분은 전분으로 물과 열로 조리하면 젤라틴화가 일어나 찐득찐득한 질감이 생깁니다. 이 전분의 구조가 끊어지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위장 운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찐득한 고구마를 빈속에 먹으면 위에가 잘 섞이지 않아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목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빈속에 고구마를 드신다면 위식도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를 안 드시는 게 좋고, 만약 드시더라도 물김치나 김치와 함께 드셔야 좋은데요. 그 이유는 김치의 새콤한 유기산이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당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와 함께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으로 암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고구마를 드시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 따르면 82종의 항암 효과가 뛰어난 채소 중에서 발화 먹지율이 최대 98.7%로 고구마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고구마의 노란 속살에는 베타카로틴이,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근을 함께 드신다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데요. 베타카로틴 성분은 당근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특히 이 조합은 폐암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고구마와 당근을 섭취한 사람들은 폐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두 식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폐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두 식품은 대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대장암의 원인인 콜레스테롤과 담즙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당근은 장내에서 비피더스균을 증식시켜 설사를 예방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완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과 호흡기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이러한 증상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와 당근을 스프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구마와 당근을 잘게 썬 후 5분간 끓여주고요.
다 삶아졌다면 뜨거울 때 체에 내리거나 숟가락으로 으깨주시면 완성인데요. 일상적인 질병부터 심각한 암 예방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무입니다. 고구마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잘 알고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그중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섭취한 음식물이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줄여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요.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춰줘서 혈당 조절과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섬유소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장이 좋지 않으면 염증이 증가하고 다양한 제사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잘 유지되면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져 혈당 조절이 향상되는데요. 하지만 고구마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GI 지수가 크게 변한다는 건데요. 생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30분간 삶은 고구마는 46, 찐 고구마가 70, 군 고구마는 90으로 매우 높았고 칼로리 또한 100g당 150칼로리로 가장 높았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고구마 말랭이의 경우에는 300칼로리가 넘었는데요. 말린 고구마는 당분이 집중되어 있고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은 낮기 때문에 무심코 먹었다가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생 고구마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쪄서 드실 때는 고구마 반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천연 소화제인 물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좋은데요. 무에는 디아스타제, 아밀라제 등의 소화 효소가 있어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동치미를 드시면 위가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이유인데요. 또한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킵니다. 그런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고구마 무를 새콤달콤한 고구마 무생채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고구마를 채 썰어서 물에 담궈 전분을 빼줍니다. 무도 한 주먹 정도 채 썰어 주시고 쪽파도 조금 준비해 주세요. 재료를 그릇에 담고 다진 마늘, 소금, 식초, 매실액, 고춧가루, 통깨를 넣고 잘 버무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쪽파와 참기름을 넣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사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 고구마를 드시면 좋습니다. 고구마는 뼈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요. 그중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D의 흡수를 촉진하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칼슘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건 물론 피부 노화를 예방해줘서 끌었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뼈 건강에 좋은 고구마를 사과와 함께 섭취하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팩틴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는데요. 이런 효과는 고구마를 드시고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건 물론 장벽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유독 물질의 침입을 막아주는데요. 이로 인해 장 건강이 개선되고 불편한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고구마는 열량이 높아 밤 늦게나 취침 전에 먹게 되면 당이 축적되어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럼 몸에 좋은 고구마 사과를 부침개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고구마 사과를 채 썰어 주세요.
여기에 양파도 있다면 같이 썰어 주셔도 좋습니다. 고구마는 물에 담궈서 전분을 빼준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그 다음 모든 재료를 볼에 담고 계란 2개,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도 넣어 반죽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팬에 반죽을 붙여주시면 맛있는 고구마 사과 부침개 완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 말고도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고구마만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지방과 함께 먹어야만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데요. 이때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주시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항암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되었는데요. 또한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한 지방은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등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믹스커피로 시작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설탕도 들어가고 몸에도 나쁜데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사 마치고 한 잔, 손님 찾아오면 한 잔, 이렇게 매일 여러 잔을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에 나쁜 줄만 알았던 믹스커피도 제대로 알고 드신다면 보약보다 좋아서 오히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량입니다. 물량에 따라 커피의 농도를 조절해 달달하면서 입맛에 맞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믹스커피가 열량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50칼로리로 이는 밥 한 공기 300칼로리, 콜라 한 캔 108칼로리, 우유 200ml에는 135칼로리이며 몸에 좋은 사과가 130칼로리로 비교해보면 정말 낮은 수치인데요. 심지어 믹스커피의 칼로리는 요구르트 작은 것 하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열량이 높아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며 적당히 즐긴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이나 시럽을 더 넣으신다면 칼로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잔은 일상적인 식단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설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설탕을 지목하며 일일 권장 섭취량을 기존 50에서 25g으로 낮췄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심장학회도 성인 남성은 하루 36g, 성인 여성은 25g 미만으로 설탕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하루 섭취량을 50g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당 함량인 6g을 고려하면 일일 권장 섭취량의 10% 정도입니다. 한 잔에 포함된 당은 비교적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바닐라 라떼 한 잔에는 약 23g의 당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라떼를 하루에 2잔만 마신다면 이미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음식을 섭취할 여유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당 함량이 너무 많으니 먹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생과일 주스나 스무디에도 많은 당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이 60g 이상 포함되어 있어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당을 기준으로 생과일 주스 한 잔에 10잔이나 마셔야 하는 셈인데요. 따라서 믹스커피 한 잔에 포함된 당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마셔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섭취는 괜찮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 섭취를 조절하시는 분들도 섭취할 때 좋은 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커피 포장지를 보면 설탕 조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설탕이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뿌리신다면 당 조절도 하면서 맛있는 믹스커피도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카페인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카페인 과다 섭취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면장애,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 하루 최대 400mg, 임산부는 300mg,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약 43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바닐라 라떼 한 잔에는 약 250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닐라 라떼를 하루에 2잔만 마셔도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데요. 그러나 믹스 커피의 경우 약 8잔에서 9잔까지 마셔도 권고량을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용량인데요. 한 잔의 믹스 커피에는 일반적으로 종이컵의 절반에서 3분의 2 가량 정도인 90에서 100ml입니다. 반면 바닐라 라떼는 평균적으로 360ml 정도로 믹스 커피와 3, 4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하지만 바닐라 라떼는 하루에 2잔 이상 마시기 어렵지만 믹스 커피는 용량이 작아 식후에 생각날 때, 손님이 왔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마시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믹스 커피를 끊고 나서 살이 빠지거나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마시면 카페인뿐만 아니라 당분 섭취도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프림입니다. 프림은 흰 우유처럼 하얗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물성 경화유지로 만들어지는데요. 식물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프림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경화유지는 포화지방으로 과다 섭취될 경우 각종 심혈관 질환과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부 사람들은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야자유, 단세 지방산이라 체내 흡수도 잘 되고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자유는 맞지만 라우르산이라는 중세 지방산에 가깝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나쁜 포화지방인데요. 다만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의 양이 다른 음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는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를 드실 때 포장지를 사용해 저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뜨거운 물로 인해 포장지에 인쇄된 잉크가 녹아서 몸에 해로울 것이라는 오해도 하십니다. 그러나 인쇄층은 포장지의 겉면이 아닌 페트 필름 안쪽에 있기 때문에 포장재로 저어 마셔도 녹아 나오지는 않고요. 이 필름의 녹는 점은 물에 끓는 점인 100도보다 높은 120도 이상이기 때문에 녹아서 환경 호르몬이 발생할 걱정도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티스푼을 사용하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페스톨입니다. 커피를 마시다 보면 거품이나 표면에 떠다니는 기름막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기름막은 커피의 원두를 고온에서 볶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분쇄된 원두가 뜨거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커피의 항염, 항암 효과는 이 카페스테롤 덕분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카페스테롤은 당뇨병성 망막증, 암,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보건과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주간 하루 5잔의 커피를 마시게 했을 때 남성은 8%, 여성은 10%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카페스톨이 주로 갈아 넣은 원두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추출되는데 제거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핸드드립 커피는 페이퍼 필터를 사용하여 커피를 내리는데 이 필터에서 카페스토롤을 포함한 지방 성분을 약 95%나 걸러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핸드드립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믹스커피 또한 카페스톨을 포함하고 있지만 리터당 2mg이 들어있으며 100ml로 계산했을 때 한 잔당 200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카제인 나트륨입니다. 카제인은 우유로부터 얻는 단백질 중 하나로 젖산균을 발효시키거나 산성도를 높이면 카제인 성분만 따로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 카제인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인산나트륨 등 알칼리성 용액과 함께 용해하면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카제인 나트륨인데요. 이는 안정제나 유화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성분이 과하게 들어가면 맛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한데요. 예전에 커피 믹스 광고에서 카제인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며 우리는 순수하게 우유를 사용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카제인 나트륨이 인체에 해로운 것처럼 오해를 불러왔는데요. 실제로는 우유를 사용한다고 해서 더 자연스럽거나 더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카제인 나트륨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며 사용량의 제한도 없을 정도로 안전한 첨가물입니다. 심지어 건강식품이나 유아용 과자, 햄, 치즈 등의 가공식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카제인 나트륨에 대해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그 걱정을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맛있는 믹스커피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피하지 마시고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부추를 먹으면 당뇨와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 부추는 기양초라 불리며 그 효능이 정말 좋아서 사이도 안 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기력과 당뇨 그리고 항암 효과에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4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레시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쌀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쌀밥인데요.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식이지만 사실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신경 써야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섭취 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쌀밥에 잡곡을 섞어 드시곤 하는데요. 잡곡밥도 혈당 상승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추를 추가한다면 놀랍게도 혈당 관리에 있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쌀밥과 함께 탄수화물이 많은 반찬 또한 섭취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부추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니라 간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로 당뇨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추에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비타민 C, 철분,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에 부담을 덜어주고 해독 작용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를 밥을 짓기 전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함께 지으시면 정말 좋고요. 곤드레 밥처럼 양념장과 함께 비벼 드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밥을 지은 후에 부추를 추가해서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양념장과 비벼 드시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추밥을 통해 혈당 관리와 간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사과입니다. 부추를 단순히 요리하실 때 부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부추는 채소계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암 예방에 아주 탁월한 식품인데요. 이러한 놀라운 효능은 바로 부추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 그리고 섬유질 덕분입니다. 먼저 비타민 A,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C와 E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통해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암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암세포와 싸우는 데 필요한 우리 몸의 면역을 더욱 높여주는데요.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자라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섬유질은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발암 물질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중요한 역할까지 하는데요.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추를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효능을 더욱 극대화시켜 주는데요. 사과의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발암 물질이 몸속에 축적되는 걸 방지해 주고요. 부추의 독특한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또한 사과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암 예방을 위해 매 식사마다 부추를 섭취하는 게 어렵다면 부추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준비하기도 섭취하기도 간편하기 때문에 꼭 따라해 보세요. 먼저 부추와 사과를 깨끗이 세척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물 한 컵을 넣으시거나 요구르트를 넣으셔도 되고요. 믹서나 핸드 블렌더를 활용하여 갈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소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추와 콩은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불편함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부추하면 남성분들에게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부추는 남성의 스태미너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남성분들에게 좋지만 여성분들 또한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갱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수족냉증이나 손발 저림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이유는 바로 황화아릴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부추가 가진 독특한 향의 주요 원인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전 형성을 방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체내 철분 수치를 높여 깨끗한 혈액을 만드는 데에도 좋은데요. 이런 모든 효능이 결국 관절염과 근육통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에 아무리 좋다 해도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콩을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콩에는 엽산이 풍부하여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부추에 비해 단백질이 풍부해 근력을 강화하고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특히 콩 속 이소폴라본 성분은 갱년기 증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부추와 콩을 함께 섭취하면 뼛속의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섭취한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뼛속으로 잘 흡수되게 도와주고요. 이렇게 좋은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로 부추와 콩가루를 활용한 찜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요리는 부추의 향긋함과 콩의 고소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건강은 물론 입맛까지 만족시키는 완벽한 요리입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부추와 콩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부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그 다음 볼에 담고 콩가루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여기서 부추에 수분이 너무 없으면 콩가루가 잘 안 붙으니까요. 물기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찜기에 면보를 깔고 부추를 소복히 담아주시고요. 5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콩가루의 고소한 향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부추를 뭉치지 않게 펴주면서 한 김 식혀주고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활용해 간을 해주시면 부추 콩가루찜 완성입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네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게으른 사람도 쉽게 키울 만큼 조금의 관심만으로도 무성하게 자라는데요. 강력한 생명력만큼이나 그 효능도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조차 부추를 간의 채소라고 극찬할 정도로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 뒤에는 디알릴설파이드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중요한 성분의 생산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항산화제로 특히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글루타치온의 양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때 부추를 자주 드시면 자연스럽게 이 수치를 높여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고기와 함께 드시면 디알릴설파이드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부추도 모든 고기와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소고기와 함께 부추를 드신다면 이는 두 식품 모두 열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부추와 함께 드시면 소화 촉진은 물론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에 더욱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돼지고기에는 티아민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성 피로에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그런데 티아민은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몸속에서 금방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부추를 함께 드시면 알리신 성분이 티아민의 체내 흡수율을 도와주며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추의 향과 맛은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식감과 풍미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요. 돼지고기를 드실 때 파절이 대신 부추 양파절임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먼저 부추와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볼에 담아주세요. 그 다음 참기름 1스푼, 식초 2스푼, 맛소금 반 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완성된 부추 양파 절임을 고기와 함께 드시면 아삭하고 상큼해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